자, 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핫한 두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파이 네트워크랑 인터링크인데요. 오늘은 이 둘을 그냥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둘 다 활용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 이른바 병행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파이는 $10 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한마디에 커뮤니티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이게 그냥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진짜 가능한 목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잠재력을 어떻게 진짜 돈이 되는 실질적인 가치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파이의 지금 상황부터 보고 다음 스텝으로 얘기 나오는 덱스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완전 다른 느낌의 인터링크를 살펴본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지 그 병행 전략이랑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쫙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제, 파이 희망과 현실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 보면 정말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다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뭔데? 뭔가 확실한 한 방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커뮤니티 분위기는 정말 뜨겁죠.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 솔직히 분위기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가격을 진짜로 끌어올릴 만한 누가 봐도 이거다 싶은 그런 결정적인 한 방.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그 결정적 한 방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과연 이 덱스가 파이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덱스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중간에 회사 끼지 않고 우리끼리 직접 코인을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거래소랑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 거래소, CEX는 은행 같아요. 우리 돈을 맡겨두는 거죠. 근데 덱스는 개인 금고 같은 겁니다. 열쇠를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그만큼 책임도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이에 덱스가 생긴다는 건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에요. 파이 앱 안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편하겠죠?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장점이죠. 근데 반대로 해킹이나 피싱 같은 보안 문제에 내가 직접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편리함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잠깐 파이의 얘기는 옆에 두고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 파이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차근차근 생태계를 만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말 무서운 속도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예요. 아니, 이게 8개월 만에 사용자가 400만 명이 넘었어요. 정말 폭발적이죠. 근데 그 핵심 철학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보상해 줄게. 이거예요. 이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내가 뭔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시스템이 이거 진짜 사람이 한 거 맞네 하고 검증을 하죠. 그리고 바로 내 지갑에 보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느낌, 이 체감되는 속도, 이게 인터링크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파이랑 인터링크는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개의 엔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체력과 동력의 문제죠.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파이는 마라톤 선수 같은 체력을 가졌어요. 수천만 명의 커뮤니티가 있으니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맷집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단거리 스프린터 같은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죠. 자, 그럼 이 체력과 동력을 가진 두 프로젝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이 가져가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시너지가 터집니다. 바로 병행 전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이는 긴 호흡으로 그 큰 그림을 믿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인터링크를 통해서는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느끼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요. 만약 파이가 좀 조용할 때 인터링크에서 뭔가 보여주면 덜 지루하겠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일종의 위험 분산,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병행 전략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변덕심한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네 가지는 그냥 규칙이 아니라 철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첫째, 덱스 같은 새로운 거 나올 때 절대 큰 돈부터 넣지 마세요. 무조건 커피 한 잔 값으로 테스트부터. 둘째, 보안, 2단계 인증, 백업 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 금고 열쇠를 남한테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셋째, 잘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장외 거래, OTC는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코인이든 상장하는 날 흥분해서 달려들지 마세요. 일단 지켜보는 게 무조건 이기는 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가격만 쳐다보지 말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카더라 같은 뜬 소문 말고 실제로 쌓여온 기록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만 잃지 않으시면 이 긴 여정의 뜻에서 분명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